젊었을 땐 바퀴벌레가 나타나면 신문지 하나 들고 단숨에 잡곤 했습니다. 그땐 눈도 밝고 손도 빨라서 벌레쯤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요.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작은 벌레 한 마리만 보여도 마음이 괜히 불안해지고 위생에 신경 쓰이면서 밤에 잠까지 설치게 됩니다. 특히 싱크대나 화장실에서 바퀴벌레를 보신 순간 우리 집이 혹시 더러운 건 아닐까? 청소를 소홀히 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 때문에 괜히 마음이 무겁고 자존심도 상하지요. 더 큰 문제는 바퀴벌레가 결코 한 마리만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눈에 보였다는 건 이미 숨어있는 무리들이 집안 어딘가에서 활동 중이라는 신호입니다. 게다가 이 녀석들은 생각보다 머리가 영리합니다. 불빛만 켜면 순식간에 구석으로 숨어버리고 낮에는 조용히 그림자 속에서 움직입니다. 밤에 주방 불을 켰을 때 싱크대 위를 휙 지나가던 그 검은 그림자. 아마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 순간 느껴지는 불쾌감과 두려움은 나이가 들수록 더 크게 다가옵니다. 게다가 요즘은 건강도 예전 같지 않아 스프레이 같은 화학약품을 쓰기가 꺼려지지 않으십니까? 약품 냄새 때문에 목이 칼칼하고 기침이 나오기도 하고 호흡기에도 자극이 되죠. 고혈압이나 천식 같은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에겐 이런 약품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손주가 놀러 오거나 반려동물이 함께 산다면 더욱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라도 바닥에 남은 약품을 아이가 손에 묻히거나 반려견이 핥기라도 한다면 큰일이지요. 그렇다고 업체를 불러 방역을 맡기자니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건당 10만 원 이상인데 한 번으로 끝나지도 않고 주기적으로 해야 하니 부담이 큽니다. 은퇴 후 생활비를 아껴 쓰시는 분들에게는 더더욱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결국 방치하자니 위생이 불안하고 맡기자니 돈이 아깝고 스프레이는 몸에 해롭고 참 난감한 상황이 되지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고민을 덜어드리려고 합니다. 냄새 걱정 없고 몸에도 해롭지 않으면서 누구나 손쉽게 따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집에 늘 있는 평범한 재료만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실제로 써본 검증된 방식이기도 합니다. 바퀴벌레는 생각보다 끈질기고 빠른 생명체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무조건 약을 뿌리거나 겁내는 게 아니라 이 녀석들의 습성을 이해하고 생활 속에서 지혜롭게 대응하는 겁니다. 오늘 알려드릴 5가지 방법만 잘 활용하셔도 며칠 안에 눈으로 변화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혹시라도 지금 집에서 바퀴벌레가 한두 마리라도 보였다면 그건 단순한 시작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대처하지 않으면 번식 속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빨라집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집안 구석구석 숨어있던 바퀴벌레들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게 만드는 방법을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도구도 어려운 약품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집에 있는 재료와 조금의 시간, 그리고 반복적인 관리만 있으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시니어 분들도 쉽게 따라 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단순하고 명확하게 정리했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차근차근 시작해 보겠습니다. 바퀴벌레를 퇴치하려면 무작정 약만 뿌리는 것보다 왜 우리 집에 이 녀석들이 들어오는지를 먼저 아셔야 합니다. 원인을 알면 대처도 훨씬 쉬워지고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막을 수 있습니다. 바퀴벌레가 집안에 나타나는 가장 흔한 이유는 틈새입니다. 오래된 아파트나 주택에 살다 보면 창문이나 문틈에 고무 패킹이 달아 헐거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별거 아닌 작은 틈 같지만 바퀴벌레는 몸을 납작하게 눌러 그 좁은 틈도 쉽게 통과합니다. 화장실 바닥 배수구, 부엌 싱크대 아래쪽 하수구 역시 주된 통로입니다. 물이 잘 빠지지 않아 뚜껑을 열어두거나 덮개가 삐뚤어져 있다면 그곳은 곧바로 바퀴벌레의 출입문이 됩니다. 그래서 오래된 집일수록 틈새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택배 상자입니다. 요즘은 하루가 멀다 하고 택배를 받으시지요.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사이 그 상자에 바퀴벌레가 붙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특히 종이 상자 속은 바퀴벌레가 알을 낳기 좋은 환경입니다.
상자를 며칠 동안 거실에 쌓아두면 그 안에서 알이 부화해 집 안으로 퍼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택배를 받으면 안에 물건만 꺼내고 상자는 바로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시니어 분들 중에 혹시 나중에 쓸까 해서 상자를 모아두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이 오히려 바퀴벌레의 번식지가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이웃집 공사입니다. 옆집이나 윗집 혹은 아랫집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다 보면 그 집에 숨어있던 바퀴벌레들이 자리를 잃고 도망쳐 나옵니다. 그때 인접한 집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오래된 아파트 단지나 빌라에서 공사가 잦을 때 갑자기 바퀴벌레가 늘어났다면 그 원인이 이웃집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공사 기간 동안 창문을 꼭 닫고 틈새를 임시로라도 테이프로 막아두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는 집 주변 환경입니다. 단독주택이나 저층 아파트에 사신다면 집 주변 화단이나 정화조, 오래된 배수관 등이 서식지가 됩니다. 특히 미국 바퀴벌레처럼 몸집이 크고 빨리 움직이는 종류는 바깥에서 서식하다가 먹이나 따뜻한 환경을 찾아 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여름철 비가 오거나 기온이 갑자기 변할 때 이런 바퀴벌레들이 대거 이동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변 환경 점검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바퀴벌레는 결코 집 안에서만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집 밖에서 들어오는 통로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청소만 열심히 한다고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집은 늘 깨끗하게 청소하는데 왜 바퀴벌레가 나올까? 이런 의문이 생긴 적 있으실 겁니다. 그 답은 바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길목이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바퀴벌레가 좋아하는 환경입니다. 바퀴벌레는 사람 눈에 잘 띄지 않는 어둡고 습한 공간을 가장 좋아합니다. 물기가 남아있는 싱크대 주변 하루 종일 젖은 채로 방치된 수세미 구석에 쌓인 헌수건에서 올라오는 습기, 이런 것들이 모두 바퀴벌레를 불러들이는 요인입니다. 게다가 음식물 냄새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금세 모여듭니다. 과자 부스러기 몇 알 설거지 안 한 접시 하나만으로도 바퀴벌레는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옛 어르신들이 따뜻하고 눅눅한 데는 벌레가 먼저 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말처럼 바퀴벌레는 습하고 어두우며 음식물이 있는 공간을 정확히 찾아냅니다. 반대로 햇볕이 잘 들고 건조한 공간에는 절대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퇴치제를 설치할 때도 아무 곳에나 놓아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반드시 바퀴벌레가 드나드는 길목과 그들이 숨어있을 법한 습기 있는 구석을 정확히 겨냥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바퀴벌레는 틈새, 택배 상자, 이웃집 공사, 집 주변 환경이라는 4가지 통로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들어온 뒤에는 어둡고 습한 곳, 음식물이 남아있는 곳을 중심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이 원인만 확실히 이해하셔도 퇴치 방법은 절반은 이미 성공한 셈입니다. 왜 우리 집에 나타나는지 알면 어디에 집중해야 할지가 명확해지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그 원인을 끊어내고 확실하게 개체수를 줄이는 방법들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천연 스프레이 방법입니다. 바퀴벌레는 산성이 강한 냄새를 무척 싫어합니다. 우리가 평소 요리에 자주 쓰는 식초와 레몬즙만 있으면 훌륭한 천연 기피제가 됩니다. 만드는 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분무기에 식초와 레몬즙을 1:1 비율로 섞고 물을 조금만 더해 희석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바퀴벌레가 잘 드나드는 길목에 가볍게 뿌려주시면 되는데 특히 싱크대 배수구, 화장실 구석, 쓰레기통 주변은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이곳은 바퀴벌레가 가장 자주 오가는 길목이기 때문입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안전성입니다. 시니어 분들 중에는 기침이나 천식, 폐 질환 때문에 화학약품 스프레이를 쓰는 게 부담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식초와 레몬은 인체에 무해할 뿐 아니라 오히려 공기를 정화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반려동물이나 손주가 함께 사는 집이라면 더욱 안심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좋은 점은 냄새가 오래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약품 스프레이는 뿌리고 나면 집안이 한동안 지독한 냄새로 가득 차는데 식초와 레몬은 시간이 지나면 금세 사라집니다. 다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이 방법은 바퀴벌레를 직접 죽이는 퇴치제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기피제 역할에 가깝습니다.
이미 집안에 번식해서 숨어있는 개체들을 완전히 없애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퇴치 방법과 함께 병행해야 확실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 방법은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고 번식을 예방하는 1차 방어선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면서도 흥미로운 방법입니다. 바로 오이 껍질을 활용하는 겁니다. 오이 특유의 신선한 향은 사람에게는 상쾌하지만 바퀴벌레에게는 불쾌한 냄새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오이 껍질을 활용하면 바퀴벌레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오이를 드시고 난 껍질을 버리지 말고 바퀴벌레가 자주 나타나는 장소에 두시면 됩니다. 특히 음식물 쓰레기통 주변 싱크대 및 배수구 근처 같은 곳이 효과적입니다. 이런 장소는 바퀴벌레가 자주 드나드는 길목이기 때문에 오이 껍질만 놓아도 접근을 꺼리게 됩니다. 장점은 당연히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따로 재료를 사지 않아도 평소에 드시는 오이 껍질만 모아 활용하면 됩니다. 또 식초와 마찬가지로 인체에 전혀 해롭지 않습니다. 손주가 만져도 큰 문제가 없고 반려동물이 근처에 와도 안전합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오이 껍질은 오래 두면 금방 말라버리거나 상해서 썩는 냄새를 풍길 수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하루 이틀만 지나도 껍질이 금세 시들어 효과가 사라집니다. 오히려 썩은 냄새가 또 다른 벌레를 불러들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방법은 단기적이고 임시적인 보조수단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매일 교체해 주셔야 하고 장기적인 퇴치 효과는 약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오이 껍질은 간단하고 공짜이며 즉시 효과가 있지만 오래가지는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집에 오이가 있다면 오늘 당장 실험 삼아 시도해 보시길 권합니다. 세 번째 방법은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는 그리고 무엇보다 효과가 가장 확실한 퇴치법입니다. 바로 붕산 혼합법입니다. 붕산은 약국에서 아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가격도 저렴합니다. 100g에 500원에서 1000원 정도밖에 하지 않으니 큰 부담이 없습니다. 이 붕산은 바퀴벌레의 몸속에서 천천히 작용하면서 소화기관을 손상시키고 에너지 대사를 방해해 결국 죽음에 이르게 만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퀴벌레가 붕산만 놓아두면 먹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탕과 계란 노른자를 함께 섞는 겁니다. 설탕은 바퀴벌레를 유인하는 역할을 합니다. 단맛에 끌려 바퀴벌레가 다가오지요. 계란 노른자는 붕산과 설탕을 뭉치게 해서 반죽이 잘 유지되도록 도와주고 동시에 고소한 냄새로 먹이력까지 강화해줍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져 바퀴벌레를 확실히 유인하고 먹게 만드는 것입니다. 비율은 간단합니다. 붕산 한 수저, 설탕 한 수저를 1:1로 섞고 거기에 삶은 계란 노른자를 으깨 넣으면 됩니다. 물은 아주 조금만 넣어 손끝에 살짝 묻어날 정도의 꾸덕꾸덕한 반죽 상태가 이상적입니다. 너무 질면 흘러내려 바퀴벌레가 먹지 않고 너무 마르면 금세 굳어버려 효과가 없습니다. 이 반죽은 병뚜껑이나 작은 종이컵 바닥에 담아 냉장고 뒤, 싱크대 및 화장실 구석, 베란다 틈새 같은 은밀한 곳에 두시면 됩니다. 설치 후 하루 이틀이 지나면 바퀴벌레가 급격히 줄어드는 걸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연쇄 효과입니다. 붕산을 먹고 죽은 바퀴벌레를 다른 바퀴벌레가 먹으면 그 속에 남아있던 붕산이 또 다른 개체에게 전달됩니다. 이런 식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개체 수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붕산은 사람에게는 독성이 약하지만 그래도 가족이나 반려동물이 먹지 않도록 반드시 은밀한 구석에 두셔야 합니다. 또 반죽은 오래 두면 굳거나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은 새로 갈아주는 게 좋습니다. 붕산 혼합법은 제가 가장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비용도 저렴하고 누구나 만들 수 있으며 무엇보다 확실한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니어 분들도 어렵지 않게 따라 하실 수 있고 실제로 현장에서 수많은 사례로 검증된 방식입니다. 네 번째 방법은 아주 직관적이고 간단합니다. 바로 끈끈이 트랩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아마 쥐 잡는 끈끈 이판을 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그와 비슷한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끈끈 이판은 마트나 인터넷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바닥에 평평하게 두기만 하면 되는데
바퀴벌레가 다니는 길목에 두면 밤새 자연스럽게 붙잡히게 됩니다. 하지만 그냥 두면 잘 잡히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유인 미끼를 함께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빵 조각이나 과자 부스러기를 끈끈이판 중앙에 살짝 올려두는 겁니다. 바퀴벌레는 이 냄새를 맡고 다가오다가 끈끈이에 발이 붙어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특히 냉장고 뒤, 싱크대 옆, 화장실 입구, 배수구 근처처럼 어둡고 좁은 공간에 설치하면 효과가 큽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붕산이나 식초 스프레이는 바퀴벌레가 줄어든다는 건 알지만 정확히 얼마나 잡혔는지는 잘 모르지요. 반면 끈끈이 트랩은 하루 이틀만 지나도 몇 마리가 잡혔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니어 분들 중에는 과연 효과가 있나? 하고 눈으로 직접 결과를 보고 싶어 하시는데 이 방법은 그런 의구심을 바로 해소해 줍니다. 하지만 단점도 분명합니다. 바퀴벌레가 붙어 있는 모습을 직접 보는 게 불쾌할 수 있습니다. 또 너무 오래 두면 위생상 좋지 않으니 3에서 4일에 한 번은 반드시 교체해야 합니다. 또한 눈에 보이는 개체는 잡을 수 있지만 숨어있는 무리 전체를 줄이는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끈끈이 트랩은 단독 퇴치법이라기보다는 보조수단으로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어디에서 바퀴벌레가 많이 나오고 주로 어떤 길목을 다니는지 파악할 때 아주 유용합니다. 설치해보면 특정 장소에서 집중적으로 잡히는 경우가 많은데 그 길목이 바로 다른 퇴치제를 집중 배치해야 할 곳이라는 뜻입니다. 즉, 끈끈이 트랩은 모니터링 부분 포획의 역할을 동시에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5번째 방법은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앞에 4가지 방법이 주로 설치하고 기다리는 방식이었다면 이 방법은 위급 상황에서 바로 쓰는 응급 대처법입니다. 밤에 부엌불을 켰는데 싱크대 위를 바퀴벌레가 달린다면 순간적으로 당황하게 됩니다. 이럴 때는 손에 잡히는 신문지로 내려치기도 하지만 잘못하면 놓칠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유용한 게 바로 소금물이나 알코올 스프레이입니다. 먼저 소금물입니다. 소금을 물에 진하게 타서 분무기에 담아두면 됩니다. 바퀴벌레에 뿌리면 체내 수분이 빠져나가 탈수가 일어나고 결국 죽게 됩니다. 장점은 준비가 간단하고 집에 있는 재료만으로도 금방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알코올 스프레이입니다. 약국에서 파는 소독용 알코올을 분무기에 담아두면 됩니다. 바퀴벌레에 뿌리면 호흡기관이 마비돼 바로 움직임이 둔해지고 짧은 시간 안에 죽게 됩니다. 효과만큼은 즉각적이라 가장 빠른 응급 대응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즉시성입니다. 눈앞에 나타난 바퀴벌레를 바로 처리할 수 있으니 마음이 놓이고 불안감이 줄어듭니다. 또 약품 스프레이처럼 독한 화학 성분이 아니라 소금이나 알코올이라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개체 수를 줄여주는 방법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발견 즉시 처리하는 응급 대처용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붕산 혼합법이나 끈끈이 트랩처럼 장기적인 퇴치법과 반드시 병행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시니어 분들에게 이 방법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순간적으로 당황하지 않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리기 때문입니다. 바퀴벌레를 보았을 때 어떡하지? 하고 우왕좌왕하는 대신 미리 준비해둔 스프레이를 바로 분사하면 훨씬 마음이 안정됩니다. 불안이 줄어드는 것만으로도 생활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지금까지 바퀴벌레를 퇴치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방법만 알고 무작정 따라 하기보다는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고 관리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똑같은 반죽과 똑같은 트랩을 사용해도 설치하는 장소와 관리 주기에 따라 효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먼저 설치 위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바퀴벌레는 우리가 자주 들여다보지 않는 구석을 좋아합니다. 햇볕이 잘 안 들어오고 습기가 있으며 먹을 것이 남아있는 곳이 최적의 장소입니다.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곳은 부엌 싱크대 아래쪽입니다. 설거지를 한 뒤에도 배수구 주변에 물기가 남아있고 종종 음식물 찌꺼기가 내려가면서 바퀴벌레를 끌어들입니다. 이곳은 붕산 반죽을 담은 병뚜껑이나 끈끈이 트랩을 두기 가장 좋은 장소입니다. 그 다음은 냉장고 뒤편입니다. 냉장고는 항상 따뜻한 열을 내뿜고 뒤쪽은 어둡고 잘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에 먼지가 쌓여 있으면 바퀴벌레가 은신하기 딱 좋습니다. 냉장고 뒤는 평소에 청소하기 힘들다 보니 바퀴벌레가 서식하기 쉬운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에는 반드시 반죽이나 트랩을 설치해 주셔야 합니다. 또 한 곳은 화장실 구석과 배수구 주변입니다. 화장실은 늘 습기가 있고 물이 고여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특히 바닥 배수구 뚜껑이 헐거워 있거나 오래되어 틈이 벌어졌다면 바퀴벌레가 드나들 가능성이 큽니다. 이곳에도 붕산 반죽을 작은 용기에 담아두면 좋습니다. 베란다나 창문 틈새도 놓치면 안 됩니다. 오래된 아파트나 주택의 경우 문풍지가 낡아 틈이 생기기 쉽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외부에서 바퀴벌레가 몰려들 수 있기 때문에 베란다 구석이나 창문 근처에도 설치해두면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관리 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번 설치해놓고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특히 붕산 반죽은 시간이 지나면 겉이 굳어 바퀴벌레가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주일에 한 번은 새로 갈아주는 게 좋습니다. 여름철처럼 습도가 높을 때는 4에서 5일에 한 번씩 확인하고 교체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끈끈이 트랩 역시 3일에서 4일에 한 번씩 살펴보셔야 합니다. 바퀴벌레가 많이 붙어 있다면 위생상 좋지 않으니 바로 버리고 새 것으로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반죽이 줄어든 흔적이 보인다면 그것은 효과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 자리는 반드시 다시 같은 양을 채워두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사항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설치한 반죽이나 트랩은 가족이나 반려동물이 닿지 않게 하셔야 합니다. 특히 손주가 집에 와서 기어다니거나 반려견이 돌아다니는 집이라면 더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그래서 눈에 잘 띄지 않는 구석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반죽을 많이 만들어 오래 보관하지 마시고 소량씩 자주 새로 만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오래 두면 곰팡이가 생기거나 상할 수 있고 오히려 위생에 더 나쁠 수 있습니다. 셋째, 너무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두지 마십시오. 바퀴벌레는 어두운 구석을 좋아합니다. 개방된 거실 한가운데 두어봐야 효과가 없습니다. 반드시 은밀하고 습한 곳, 바퀴벌레가 다니는 길목을 겨냥해야 합니다. 넷째, 설치한 뒤에는 며칠마다 꼭 점검을 해주셔야 합니다. 반죽이 굳었는지 줄어들었는지 끈끈이에 얼마나 잡혔는지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현재 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점검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 이것이 관리의 핵심입니다. 정리하자면 바퀴벌레 퇴치의 성공 여부는 반죽을 얼마나 잘 만들었느냐 보다도 어디에 두었는가, 얼마나 자주 관리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설치 위치와 관리 주기만 잘 지키셔도 퇴치 효과는 2~3배는 더 커집니다. 시니어 분들도 이 부분만 기억하신다면 혼자서도 충분히 해내실 수 있습니다. 바퀴벌레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떠올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밤에 주방 불을 켰을 때 싱크대 위를 스치는 검은 그림자입니다.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고 괜히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손에 잡히는 게 있으면 휘둘러 보지만 이미 구석으로 쏙 숨어버리기 일쑤지요. 제가 만난 한 할머니도 그랬습니다. 오래된 단독주택에 사시는데 여름철만 되면 개수대 주변에서 바퀴벌레가 하루에도 몇 마리씩 나타났습니다. 부엌은 늘 깔끔하게 정리하셨지만 집 구조상 하수구와 연결된 틈이 많다 보니 번번이 바퀴벌레가 들어왔던 겁니다. 할머니는 처음엔 시중 스프레이를 쓰셨습니다. 하지만 약을 뿌리면 냄새가 심해 창문을 열어야 했고 그 사이 모기가 들어오고 습기가 차는 악순환이 반복됐습니다. 무엇보다 기침이 잦아져서 결국 스프레이는 더 이상 쓰지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붕산 혼합법을 직접 설치해드린 뒤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싱크대 밑, 냉장고 뒤, 화장실 구석 같은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병뚜껑에 담아 조용히 두었습니다. 처음 이틀은 특별한 변화가 없었지만 4일째부터는 바퀴벌레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나 다시 방문했을 때는 반죽이 절반 이상 줄어 있었고 할머니도 그제야 확실히 효과를 느끼셨습니다. 그때 할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밤마다 부엌 들어가는 게 무서웠는데 요즘은 마음이 편해졌어. 반죽만 잘 챙기면 되는 거니까 나도 할 수 있겠더라고. 그 뒤로는 제가 직접 도와드리지 않아도 할머니 혼자서도 잘 관리하셨습니다.
반죽이 줄어들면 새로 만들어 교체하고 눈에 안 띄던 구석까지 꼼꼼히 살피셨습니다. 지금은 그 집에서 바퀴벌레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이 경험은 저에게도 큰 확신을 주었습니다. 누구나 방법만 알면 충분히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한 60대 부부는 서울에 있는 아파트에서 살고 계셨는데 이웃집에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갑자기 바퀴벌레가 늘어났습니다. 처음엔 이유를 몰라 답답해 하셨지만 원인을 설명드리고 창문 틈새와 배수구를 점검하게 해드렸습니다. 동시에 끈끈이 트랩을 설치했더니 며칠 만에 어디서 가장 많이 들어오는지가 드러났습니다. 바로 화장실 쪽이었습니다. 그 길목에 집중적으로 붕산 반죽을 설치하고 식초 레몬 스프레이까지 병행하자 2주 만에 집안이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이 부부는 처음에는 우리 집이 지저분해서 그런가 하고 속상해하셨지만 결국 외부 요인이 컸다는 걸 알게 되고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처음엔 벌레 한두 마리 때문에 업체를 불러야 하나 싶었는데 이제는 우리 힘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게 든든해요. 이처럼 바퀴벌레 퇴치는 단순히 벌레를 없애는 일이 아닙니다. 집안의 위생을 지키고 심리적인 안정을 되찾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작은 벌레 한 마리가 마음의 평화를 깨트릴 수 있지만 반대로 작은 실천 하나가 집안 전체를 안전하고 편안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한두 마리니까 괜찮겠지 하고 미루다가 나중에 수십 마리가 번져버린 뒤에야 서둘러 대처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반대로 초기에 바로 대응하면 훨씬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퀴벌레는 낮에는 숨어 있다가 밤이 되면 활발히 움직입니다. 우리가 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라 어딘가에서 꾸준히 움직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보이지 않을 때 준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처입니다. 시니어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방법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고 복잡한 약품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집에 있는 재료와 조금의 관심 그리고 주기적인 관리만 있으면 됩니다. 바퀴벌레 때문에 매번 놀라고 잠 못 이루고 집이 더럽다는 오해를 받는 대신 이제는 내가 주도권을 되찾으셔야 합니다. 한 번만 시작해 보시면 집안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몸으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긴장이 풀리고 이제는 괜찮다는 자신감이 생기게 됩니다.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바퀴벌레 퇴치는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저 역시 현장에서 수많은 사례를 보아왔고 그 과정에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방법만 알면 스스로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것을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마리를 보셨다면 그것은 시작 신호일 뿐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바로 실천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병뚜껑 하나, 오이 껍질 하나, 분무기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며칠 뒤 집안이 달라진 것을 확인하실 때 아마 저와 같은 확신을 갖게 되실 겁니다. 아, 나도 할 수 있구나 하고 말이지요. 이제 여러분도 잘 아셨을 겁니다. 바퀴벌레는 단순히 집이 지저분해서만 생기는 게 아닙니다. 작은 창문 틈, 오래된 배수구, 아무렇지 않게 둔 택배 상자, 옆집 공사, 집 주변 화단까지 우리가 평소 신경 쓰지 못한 틈새와 환경을 통해 언제든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무조건 약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원인을 알고 미리 차단하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5가지 방법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식초와 레몬으로 만든 천연 스프레이, 몸에도 안전하고 바퀴벌레가 다가오는 걸 막는 가장 손쉬운 방법입니다. 두 번째, 오이 껍질 활용법, 비용이 전혀 들지 않고 간단하게 실험할 수 있지만 짧은 기간 동안만 효과가 있으니 보조수단으로 활용하면 좋습니다. 세 번째, 붕산, 설탕, 계란 노른자를 활용한 혼합 반죽. 제가 가장 강력히 추천드리는 방법으로 바퀴벌레 개체 수를 확실히 줄이고 연쇄적으로 서식지를 무너뜨릴 수 있는 핵심 퇴치법입니다. 네 번째, 끈끈이 트랩과 유인 미끼, 직접 눈으로 개체 수를 확인할 수 있고 바퀴벌레가 주로 다니는 길목을 파악할 수 있어 이후 관리 방향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5번째, 소금물과 알코올 스프레이. 갑자기 눈앞에 나타난 바퀴벌레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응급 대처법으로 순간적인 불안감을 해소해줍니다. 이 5가지 방법은 단독으로 쓰기보다 서로 보완하며 함께 쓰면 훨씬 강력한 효과를 냅니다. 중요한 건 나중에 해야지 하고 미루지 않고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두 마리쯤이야 하고 넘어가면 어느새 숨어있던 개체들이 수십, 수백 마리로 불어나 통제가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지금 바로 작은 실천을 시작하면 훨씬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수많은 사례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이 방법들은 실제로 효과가 분명합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혼자서 충분히 관리하실 수 있고 다시는 바퀴벌레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일이 없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 후 싱크대 밑을 한 번만 살펴보시고 병뚜껑 하나에 반죽을 담아 조용히 놓아두십시오. 혹은 분무기에 식초와 레몬즙을 섞어 싱크대와 배수구 주변에 가볍게 뿌려보셔도 좋습니다. 그 작은 실천 하나가 여러분 집을 완전히 달라지게 만들 겁니다. 며칠 뒤 바퀴벌레가 줄어든 것을 직접 확인하실 때 여러분은 분명 이렇게 말씀하시게 될 겁니다. 아, 이제는 내가 집을 지키고 있구나. 깨끗하고 안전한 집, 걱정 없는 저녁 시간, 그리고 다시 찾아온 평화로운 일상, 누구나 누릴 수 있습니다. 두려워만 하고 방치할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시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여러분의 집도 오늘부터 바뀔 수 있습니다.